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낮아진 수직 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태어나면은 이와 같이 머리만 큽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하악골이 이와 같이 증가를 하겠죠. 이때 수직 고경이 같이 증가가 되면서 전후방적인 관계도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직 고경을 기본적으로 평가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전방부의 수직 고경만을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ANS에서 맨툼 또는 여기에서 코에서 수직적인 거리를 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묘인 경우에 있어서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을 중요시 여겨서 봅니다.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은 PNS에서 맨디블라 프렌의 수직적인 거리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선을 긋고서 여기를 평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부의 수직 고경이 감소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후방부의 수직 고경이 감소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교정에 있어서는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전방부의 수직 고경이 증가가 되고 3급인 경우에는 전방부의 수직 고경이 감소가 됐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묘인 경우에는 이것 외에 구치부 수직 고경이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감소가 되고 3급 부정교합은 충분히 증가를 했다. 그래서 교합평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급에서는 스티프하고 3급에서는 플랫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2급 부정교합을 평가할 때 기존 교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악의 구치가 증가하면서 하악이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를 한 D번만 2급 부정교합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묘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방부의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도 감소가 되고 후방부도 감소가 된 A번 뿐만 아니라 B번, C번, D번 다 네 가지 경우 다 2급 부정교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직 고경이 감소가 되면은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A번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직 고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감소가 되면은 전후방 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빨간색 정도로 감소가 되면은 이 안에 치아는 맹출을 하려고 할 것이에요. 맹출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길이에서는 높이가 안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는 근심으로 경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전치인 경우도 상하악 전치는 더욱더 근심으로 경사도가 전방으로 경사도가 될 것이에요. 전방에서 보겠습니다. 전방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좌우의 수직적인 높이가 맞지만은 감소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맹출하려면은 하악이 먼저 맹출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럼 하악의 치아들이 이와 같이 설축으로 경사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커브 오브 스피가 크고 심하고 그 다음에 커브 오브 윌슨 자체도 심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과두가 이와 같이 후방으로 위치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과두가 어디 쪽으로 압박을 위치를 하게 될까요? 후상방 쪽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상방 쪽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서 같이 로테이션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가 되면서 그러면 디스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환자인 경우는 JH로 있을 수 있지만 디스크가 전방으로 변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뿐만 아니라 정면에서 봤을 때에도 디스크도 이와 같이 변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악골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하악골의 입을 벌렸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마를 보겠습니다. 하마인 경우에 입을 벌리게 되면은 하악이 이와 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하악인 경우 이렇게 하면은 위턱 자체가 후방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우리가 입을 벌린다고 했을 때는 벌리는 운동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머리 자체도 후방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할 수 있고 하악 자체는 전방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바이스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딥바이트인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이와 같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골 자체는 이와 같이 전상방으로 갈 거고, 두개골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프랙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딥바이트 환자가 됩니다. 하악골 자체는 어떻습니까? 하악의 구치들은 근심으로 쓰러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 환자의 경우 보시면은 POP 자체는 12도예요. POP 자체가 12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정상임이에요. 그러면은 이 환자의 POP 값이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 보시면은 FH 플랜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상의 경우는, 정상의 FH 플랜은 기본적으로 지평면과 거의 평행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개골이 이와 같이 프랙션이 되고, 그 다음에 하악은 이와 같이 전상방으로 이동이 돼서 POP 값은 작아지는 쪽으로 보이게 돼요. 근데 POP 값은 작아졌지만 구치들은 근심으로 쓰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때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가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저자는 특히 이 네 가지 부정교합을 주의 있게 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로우 엔테리어 크라우딩, 그 다음에 상악 전치가 플레어링 되는 거, 2급 부정교합, 딥바이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환자의 경우에 하악의 구치들이 이와 같이 근심으로 쓰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악의 구치들이 근심으로 쓰러지면서 하악의 전방부에 총생이 있었던 부위는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이제 좋지 않게 되면서 구치들은 더욱더 근심으로 쓰러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악의 전치가 이와 같이 정출이 돼서 상악의 전치에 닿게 되면은 상악의 전치는 더욱더 전방으로 위치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은 이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이와 같이 공간이 생기면서 뻗어졌다는 것을 주소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이와 같이 근심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2급 부정교합이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이 환자 보시면은 좌측을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어서는 견치관계가 어떻습니까? 1급의 견치관계를 가지게 있어요. 좌측은 폴크레스 2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악의 좌측의 구치들이 더욱더 근심으로 쓰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의 좌측 30번대 치아들은 이와 같이 설축으로도 변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악골 자체가 후방으로 이동이 돼서 2급 부정교합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어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딥바이트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직고경이 감소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치가 근심으로 경사도되는 경우가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구치부의 수직고경이 좌우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정상입니다. 한쪽은 감소가 돼요. 그럼 정조항 자체도 같이 삐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버티컬 디멘션은 다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얼굴이 동그란 로앵글 타입이나 얼굴이 긴 하이앵글 타입이나 수직고경은 계속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는 심리평가, 셋 분석, 모델 분석을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심리평가인 경우에는 이 환자의 CO 상태가 됩니다. 이 환자를 수직고경을 증가시켜서 정상적인 오버바이트, 오버젯, 엣지 또 엣지 상태로 우리가 한번 이동을 시켜서 모습을 보고 정조항을 맞춰서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A번보다는 B번이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A번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약간 돌출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수직고경을 증가시키니까 돌출된 것이 감소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존의 정면 및 측모 분석뿐만 아니라 하악을 정조항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절단교합을 맞춰놓은 상태에서의 심리를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 분석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저자는 컨비네이션 팩터와 그 다음에 로우 페이셜 하이트를 보게 됩니다. 컨비네이션 팩터는 ODI와 LPDI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ODI와 FIDR을 더한 값이 이와 같이 155 이상인 경우에는 하이 CF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얼굴은 동그란 얼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딥바이트가 될 가능성이 많고, 수직고경이 감소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150 이하인 경우에는 로우 CF라고 그러고, 얼굴이 긴 타입이고 오픈바이시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리케츠의 로우 페이셜 하이트를 잽니다. 로우 페이셜 하이트는 ANS, 자이 포인트, PM 포인트가 됩니다. 동양인인 경우의 표준 값은 47도가 됩니다. 그럼 이 환자인 경우는 45도 값이에요. 정상의 범주지만은 약간 작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델 분석이 되겠습니다. 모델 분석은 커브 오브 스피, 커브 오브 윌슨을 재겠죠. 이거는 자를 이와 같이 대고서 가장 깊은 부분이 몇 미리가 되는지를 평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A번 환자와 B번 환자 똑같이 2급 부정교합이 됩니다. A번 환자는 서양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ODI 83, 72 클래스 2면서 로앵글 타입이에요. 로우 페이셜 하이트는 36으로 작습니다. 이 환자인 경우는 POP도 평탄한 10도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동양인의 2급 부정교합은 B번 타입의 환자예요. 69, 69, 138 클래스 2 하이앵글 타입이 되겠죠. 그리고 로우 페이셜 하이트는 길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버티컬 디멘션을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수직 공경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맥 앤드류스는 1984년도에 리케츠의 로우 페이셜 하이트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디멘션이 이미 낮아지는 환자들인 경우에 버티컬 디멘션을 8mm까지 성인 환자에서 증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치료 전 버티컬 디멘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래서 버티컬 디멘션이 7mm 이상 감소가 되는 게 보통 1년 이내에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버티컬 디멘션의 증가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딥바이트 환자입니다. 치료 전 엑스레이, 치료 후 엑스레이, 그 다음에 중첩을 한 상태가 됩니다. 딥바이트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ODI 85, FEDI 83, 169예요. 클래스 1이면서 로앵글이죠. 로우 페이셜 하이트가 38입니다. 치료 후에는 로우 페이셜 하이트가 약 2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디멘션이 치료 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딥바이트 치료가 어렵게 되겠죠. 그럴 때 ANS, 자이 포인트, PM 포인트에서 이와 같이 증가를 시키는 것은 아마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증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전방부가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버티컬 디멘션이 이와 같이 증가를 했는데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는 알베올라본 자체에서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접치아와 그 다음에 CJ를 같은 레벨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얘기는 인접치아와 알베올라본 레벨을 같은 레벨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 보면은 전방부에서의 이와 같이 레벨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한 구치부 쪽에서의 레벨을 항상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은 치료 전 딥바이트면서 2급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컨비네이션 팩터는 로우 앵글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로우 페이셜 하이트도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합은 치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가 됐지만은 증가되는 것이 주로 알베올라본 자체에서 다시 재교합을 형성을 시켜줌으로써 우리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낮아진 수직고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치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와 같이 낮아진 경우에는 원래대로
다시 말해서 치아는 직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적절한 인터이사드 앵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커브 오브 스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협설측으로도 충분하게 직립이 되면서 우리는 적절한 토크를 가지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럴 때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가 된 경우에 증가를 하는 경우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하악이 후하방 회전하는 거니까 전후방적인 관계 개선도 좋게 됩니다. 그래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반면에 2급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후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악의 수직고경을 그냥 증가를 시켜주게 되면 하악은 더욱더 후방 위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전후방적인 관계는 더욱더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의해야 되고 이와 같이 하악이 전방으로 나오게 되면서 수직고경이 증가가 되는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고경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낮아졌을 때 부정교합은 여러분들이 하악의 전치부의 총생, 그 다음에 상악의 전방부에 이와 같이 스페이스가 있으면서 전방으로 돌출, 그 다음에 2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딥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직고경이 낮아져 있는지 안 낮아져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